교재 198쪽에 보시면은 올해 상시 시험 봤던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시험 절차를. 이제 필기 시험을 보신 분은, 상설 시험을 보신 분들은 상설 시험장에 가서 어떻게 시험을 처리하는지 경험이 있으시니까 느낌을 아실 텐데, 처음 가보시는 분들은 아직 안 가보셨으니까 어떻게 될지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제가 그 분위기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상공회에서 상설 시험장에 가시면은 필기든 실기든 일단은 그 남대문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서울상공회에서 지하로 내려가시면 상설 시험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주변에 약국도 있고 슈퍼도 있고 뭐 분식집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좌우에 시험실이 두 군데가 나눠져 있는데, 어느 시험실에 이제 시험을 볼지 보통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는 시험실로 들어가요. 필기 시험은. 그러면 이제 거기에 무슨 시험 봅니다. 그러니까는 몇 시에 입시를 합니다. 컴활 필기 2급. 그러면 그 시험장에 맞춰서 입시를 하셔야 돼요. 한 5분이 아니라 몇 분만 늦어도 문을 닫아버립니다. 못 들어가요. 미리 가 계셔야 돼. 거기 이렇게 테이블이 쭉 돼 있고 앉아서 책을 보실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책을 테이블에다 놓고 볼 수 있는 공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불편해. 뭐 화장실도 주변에 있고 잘 되어 있으니까는 대기하셨다가 이제 필기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되고, 필기시험장에 들어가시면은 신분증 꺼내놓고 뭐 아무것도 이제 꺼내놓을 게 없어요. 책 마저 좀 보다가, 그러면 이제 감독관들이 가방 다 내려놓으세요. 뭐 신분증 확인하고 나면 신분증도 넣으세요. 그래. 그러면 컴퓨터 화면에 문제 뜨고 OMR 답안 화면 뜨고 OMR 답안에다가 클릭해서 답을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실기시험은 좀 달라요. 실기시험에 가면은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어요. 필기시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자기 이름에 맞는 팻말에 들어가서 앉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시험 시작 전에 준비할 거 있으면 책 좀 더 보시다가 시험장에 이제 앉으시면은 거기서 하는 말이 뭐냐, 이제 소지품 다 집어넣으세요 하고, 옆 사람과 다 칸막이가 돼 있고요. 떨어져 있어요. 바짝 붙어 있지 않고 칸막이로 컴퓨터가 다 가려져 있고, 예, CCTV 다 녹화돼 있고요. 그러니까는 내가 책을 좀 꺼내 볼까? 옆 사람 거 볼까? 그럼 대번에 부정행위 처리 되겠죠. 그 다음에 196쪽에 보시면 요 화면이 뜰 거란 말이에요. 10분 전이 되면 자동으로 화면이 탁 열려요. 그러면 거기에 수건번호하고 이름하고 나와요. 그러면 내가 내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내가 입력을 하게 한다든지 무슨 조치를 취하게 한다고. 내 인적사항 미리 입력해 놓고 확인 다음 버튼 누르면 되고, 오른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의사항이 떠요. 그러니까 부정행위 하지 마세요, 시험 잘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수건번호 외울 필요 없이 수건번호는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크게 이름이 떠 있으니까, 홍길동 하고 써 있으니까 내 이름 찾아가서 앉으면 되고, 수건표 보고 내 수건번호 맞는 거 확인하고, 그래서 요 화면이 떴을 때 이상이 없으면 신분증 꺼내서 감독관한테 확인해 줘야 되잖아요. 내가 이정민이요 하고 보여줘야 되잖아. 그리고 나면은 이 화면이 넘어갈 거라고요. 그럼 신분증도 수건표도 다 집어넣으라 그래요. 시험장에 가시면 들어가는 입구가, 들어가서 오른쪽 들어가서 직진 이렇게 있고, 왼쪽 시험장에 또 왼쪽 시험장에 있고 하니까는 어느 시험장인지 1시험장인지 2시험장인지 3시험장인지 4시험장인지 거기 나타나요. 그래서 장소가 이렇게 이쪽 동네가 틀린 게 아닌가요? 우리 복도 이렇게 로비에 오면 하나는 이제 그 계단 올라가는 게 있고, 하나는 저쪽 사무실 가듯이 길이 나눠져요. 좌우로. 상설 시험장 가시면 왼쪽에도 시험장, 오른쪽에도 시험장에 T자로 갈라진다고. 그러면 그 시험장
뭐 내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는 시험장 보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럼 거기는 또 1, 2, 3, 4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내 보는 시험이 A 시험장, 1 시험장인지 2 시험장인지 거기도 안내하시는 분 다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서 봅니까? 여기입니까? 옆입니까? 물어보면 여기 대기하시면 돼요. 아니면 건너가세요. 라고 다 알려줄 거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르면 다 안내를 해드리니까. 그렇게 놓고 나서 이제 시험을 시작할 게 시간이 딱 되면은 자동으로 우리는 지금은 엑셀을 실행하겠죠. 엑셀을 딱 실행을 하고 그리고 198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를 불러오겠죠. 자, 여기 오피스 한 줄 눌러서 열기 눌러서 실습 여기 보면 시험장 따라하기 2급 상시 얘를 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일단 패스워드가 걸려 있잖아요. 암호는 문제지에 나와 있어요. 암호는 문제지에 나와 있다고. 간혹 이제 암호가 뭐예요? 묻기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마다 다 달라요. 정기시험은 앞사람이나 나나 문제지가 동일한 걸 갖고 보는 거지만 상설시험장은 문제지가 다 달라요.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다 달라요. 그리고 코팅이 돼서 나눠준다 그러더라고. 우리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문제지를 코팅한 거에다가 뭐 이렇게 메모하면 그 사람 다 지우겠지. 그러니까는 그 문제지가 앞사람 뒷사람 다 다르고 거기에 이렇게 패스워드 암호가 다 적혀 있으니까는 우리 책에는 패스워드가 0131~5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누르면 열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생님 아무 입력 안 해요. 응? 입력 안 한다고. 실기시험 볼 때? 저는 딱 다 되어 있어요. 세팅이. 그러면 뭐 상관없죠. 지금 제가 이 암호를 맞추고 들어갔더니 보안 경고가 이렇게 떴어요. 그럼 옵션에 들어가서 이 컨텐츠 사용하겠다고 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하시면은 이 작업을 못 해요. 거기까지 해 놓으시면 돼요. 그럼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40분 카운트다운 돌아가는 건데 일단 여기까지 해 놓으시고 잠깐 기다려 보세요. 자, 이제 문제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 199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1번 문제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입력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입력하는 거는 지금 하지 마세요. 이게 양이 한 50개 정도 돼요. 그 5점 줘요. 요거 입력하다가 시간 까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우린 공부하는 거니까 입력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입력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가 이름을 쓰고 성명을 쓰고 탭키 눌러서 옆으로 갔어요. 탭키 눌러서 옆으로 가고요. 탭키 눌러서 옆으로 가서 끝까지 쓰고 엔터를 탁 치면 성명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여기서는 사실은 블럭을 잡고 이렇게 11번까지 블럭을 잡고 입력을 해주면 편해요. 왜냐면 여기서 입력을 하다가 여기까지 갔다가 딱 엔터를 치고 입력을 하면 또 다시 마우스를 클릭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로. 근데 블럭을 잡고 여기다가 이름을 쓰고 예를 들어서 설마로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커서가 위로 올라가거든요. BD-1035 이렇게 입력이 커서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블럭을 잡고 입력하면 수월하고요. 자, 여기 있는 성명은 어려운 거 입력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말이니까는 편하고요. 회원 코드 입력하실 때 보세요. 회원 코드 입력하실 때는 대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영문을 쓰면 대문자가 되지만 아예 캐피탈 키 눌러 놓으세요.
대문자 상태로 눌러 놓으시고 그 다음에 쓰시면 돼요. bd-10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대문자 상태로 입력하셔야 돼. 이걸로 Shift 키 눌러가면서 일일이 쓰시려면 힘들어요. 또 하나 여기 볼게요. 정혜원을 써야 되는데 처음에 정혜원은 그냥 씁니다. 근데 두 번째 정혜원은 정자만 쓰면 나와요. 그러니까 준혜원은 처음에 준혜원은 다 써야 되지만 두 번째서부터 준만 쓰면 준혜원이라고 완성돼서 나와요. 예. 전화번호는요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입력해 놓고 나서 꾸미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는 무조건 쓰는 겁니다. 등록일도요 3월 2일이라고 그냥 키보드로 쓰는 거예요. 여기는 월, 수, 금. 자 보세요. 화 한 칸 띄우고, 목 쉼표 한 칸 띄우고, 토, 화, 월, 화, 월, 월, 화. 처음에 월수금 화목토는 한 번만 써줘야 되고 나머지 화목토 월수금은 첫 글자만 쓰면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완성되는 글자들이 몇 번 나올 거예요. 그리고 대문자 상태로 입력하는 게 나오고요. 싫든 좋든 그냥 써야 되는 것도 나와요. 이렇게 얘를 3월 뭐 19일이라고 쓰고 얘를 고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글자로 쓰는 거예요. 여기는 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여러분이 다 쓰시는데 언제 하느냐? 매크로까지 다 끝났어요. 그럼 2분 남았네? 그럼 쓰기 시작해. 하나씩 하나씩. 그랬더니 쓰다 말았어 이만큼. 그럼 요거는 다 제대로 썼잖아요. 그럼 개수당 점수 줘요. 이거는 이게 50개 정도로 입력해요 보통. 여기는 지금 9줄에 6칸이면 54예요 54. 그러면 한 개당 0.1이 안되고 0.09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한 개당 얼마씩 되니까 입력한 만큼은 주는 거니까 다 입력하면 5점, 뭐라도 빼먹으면 빵점이 아니라 입력한 거는 다 주니까 나중에 하시라고. 의외로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이해되시겠죠? 나중에 하다, 이게 나중에 한다 이거죠. 예.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처음에 지금 설명드렸지만 자, 그냥 저도 입력은 요만큼만 할래요. 자, 이제 기본 작업 두 번째로 들어갈 겁니다. 우리 커말 자격증은요 첫 번째 문제가 입력 문제고 나머지는 다 데이터를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력할 게 없어요. 다른 ITQ 자격증에는 처음부터 다 입력을 해야만이 그걸 가지고 꾸미고 작업을 하지만 커말 자격증은 아까 보셨던 1번 문제 아니면은 입력할 게 없어요. 다 데이터를 주니까 이걸 보시고 하셔야 돼요. 자, 밑에 기본 작업 2라고 하는 시트에 대해서 다음 지시사항대로 처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간혹 보면은 내가 입력한 데이터를 가지고 막 꾸밀라 그래. A 첫 번째부터 H 첫 번째까지를 병합하고 뭐 이렇게 꾸밀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그럼 안 돼요. 입력은 입력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 기본 작업 2번으로 가서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A 첫 번째부터 H의 첫 번째까지 이렇게 블럭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고 글꼴은 궁서체 여기 글꼴 표시 목록에 가서 궁서체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궁서가 아니라 궁서체예요. 그리고 16도 선택하시면 되고 만약에 15을 쓰래 그럼 15라고 쓰고 엔터를 치는 거고 16은 있으니까 선택하시면 되겠고
굵고 기울이고, 굵은 기울인 꼴이라는 건 굵고 기울이고 하라는 거죠. 그리고 밑줄, 굵고 기울이고 밑줄 하래요.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2점, 한 문항당 2점. 그 다음 A3부터 H3까지는 도둠체,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표준색 계열에 있는 노랑, 채우기 색깔은 페인트통 옆에 있는 펼침 목록 가서 표준색 계열의 녹색, 그리고 가운데 맞춤, 그럼 이제 2번 했으니까 또 2점 이렇게. 그 다음 F3번에 자격증이라는 글자가 있네요. 그렇죠? 이 자격증에는 더블 클릭을 하셔가지고 요 글자를 블럭을 잡으셔도 되고 짐짝 뒤에다 클릭해 놓으셔도 되고, 그리고 한자키 누르시면 자격증이라고 나오고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한자로만 변경하면 돼요. 병행 표기하는 게 아니라 한자로만 표기하게끔 돼 있고, 이게 기본값이기 때문에 이거로 변환하시면 이렇게 한자가 이제 바뀌겠죠. 예. 그 다음 연봉 H4부터 H15까지 이게 지금 6천만원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100만의 배수로 표시하래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100만원이라는 글자가 나오게 해야 되니까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샵 콤마 샵샵 0 콤마 요거는 뭐냐면 천단에 봐도 구분기호 찍어주는 거고, 뒤에 쉼표 하나 찍어주면 1000분의 1, 하나 더 찍어주면 100만분의 1로, 그리고 여기다가 100만 원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예.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블럭 잡고 컨트롤 1번 셀 서식, 또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그래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샵 콤마 샵샵 0 선택하세요. 그 뒤에다가 자, 여기서 선택하고 요 뒤에다 클릭하고 콤마 하나 찍었더니 줄어들었어요. 콤마 하나 찍을 때마다 보기에서 줄고, 하나 더 찍으면 또 줄고, 여기다가 우리말은 따옴표를 굳이 안 써도 돼요. 그냥 100만 원이라고 쓰면 우리말은 알아서 들어갑니다. 영어를 쓸 때는 따옴표를 꼭 써야 돼요. 그럼 여기에 60 100만원이라고 나타났잖아요. 이거를 보시면 돼.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 6천만원이라고 하는 연봉이 60 100만원으로 표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게 확인되고 나시면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3부터 H15까지 블럭 잡고 테두리선에 가서 모든 테두리 눌러주시면 되는데, 간혹 컴퓨터마다 그런 건 있습니다. 여기 수업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어떻게 뭐 잘못 건드려 놨는지 여기서 얘를 선택하면 테두리선이 그려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시커멓게 안 그려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시험장은 안 그러겠지만 여러분 댁에서도 만약에 안 그럴 수 있으면 블럭을 잡고 셀 서식 들어가세요. 컨트롤 1번 테두리로 가셔서 안쪽 윤곽선 두들기면 들어가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서 얘를 모든 테두리 눌러주면 들어가는 게 원칙인데 간혹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 컴퓨터가 문제가 있는 거겠지.
그때는 연습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셀 서식에 들어가서 테두리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된다. 그러면 지금 이 기본 작업 두 번째 얘가 10점이죠. 그러니까 2점짜리 5개니까는 이제 해결 본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질문 한번 해보세요. 뭐가 안 된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을 하세요. 그래요. 여기에서 입력을 할 때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름, 그래 마우스로 클릭하고 뭐 국어 점수, 클릭하고 영어 점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본래는 이름, 키보드 왼쪽에 보면 탭키 있잖아요. 그 탭키를 누르는 거예요. 새끼손가락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그 엔터를 탁 치면 원래 엔터 치면 바로 밑으로 내려가는데 옆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가요. 근데 제가 여기다 놓고 그냥 마우스를 클릭해 놓고 엔터를 치면 당연히 그 밑으로 내려가겠지. 첫 줄은 옆으로 가면서 쓰시고 그 다음엔 내려가면서 쓰시고 룰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쓰시면 돼. 이렇게 쓰시고 저렇게 쓰시고 또 끝에 쓰시고 중간에 와서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편리성 있게 쓰시려면은 왼쪽에서부터 글자를 쓰고 탭키 눌러서 옆으로 가고 또 내려가서 사실은 이렇게 써요. 자, 보여드릴게요. 블럭을 쭉 잡고요. 이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그리고 엔터를 치면 엔터를 치면 과학 끝으로 왔나요? 안 보이시죠? 지금요 색깔이요. 예, 옆으로 먼저 쓰시고 옆으로 이름을 쓰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블럭을 잡으시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썼죠? 쓰고 나면 커서가 어디로 가나 보세요. 커서가 어디로 가는 거. 커서가 지금 이 블럭 내에서만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이 키보드로 글자 쓰고 또 마우스를 클릭해서 또 글자를 쓰려면 클릭하고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하셔야 시험 시간을 담아도 1분이라도 담아도 1분 1초라도 아끼려고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는 거고요. 어차피 입력할 게 점수가 20점 그러면 일단 여기부터 입력을 하겠죠. 근데 입력할 게 5점밖에 안 준다니까 나중에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요. 그 매크로 할 때 그 이 개발 도구요. 이 개발 도구는 본래 이 오피스 산출 엑셀 옵션에 가시면 리본 메뉴가 없는 거예요. 없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서 매크로 문제를 한번 보세요. 우리 책으로 한번 가보세요. 201페이지잖아요. 201페이지에 매크로 두 문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웃는 얼굴을 클릭하고 빗면이라는 도형을 클릭하는 거잖아요. 그럼 굳이 개발 도구에 있는 항목을 선택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매크로는 밑에도 있어요. 화면 제일 밑에 준비라는 글자 옆에 있잖아요. 그 옆에 빨갛게 아이콘 그려져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매크로예요. 이거 직접 누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끝에 매크로에 가서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웃는 얼굴 그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왜 개발 도구가 필요하냐? 개발 도구가 왜 필요하냐? 요 컨트롤 그룹에 있는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를 가지고 시험에 내면은 천상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화면을 끄집어내려니까 개발 도구 탭이 없으면 요 화면을 못 끄집어내잖아요. 그래서 개발 도구 탭을 보이든 말든 하는 거지. 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웃는 얼굴 선택하고 뭐 라운드진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클릭해서 매크로가 작동되게 한다면 이 화면까지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도형 그려갖고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굳이 이거는 신경 아직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러면 계산 작업, 기본 작업 3번.
기본 작업 3번 문제예요. 교재 199쪽. 199쪽에 세 번째. 5점짜리네요. 그렇죠? 이거 한번 해봐야죠. 문제를 읽어보면은요. 구분이 일반이면서 분양가가 1000만원 미만인 경우, 1000만원 미만인 전체가, 만약에 여기 보시면 여기 있네. 여기 얘들, 여기는 일반이면서 1000만원 미만이잖아요. 그럼 이 전체가 파란색으로 칠해지고 굵게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이때는 첫 줄을 제외하고 알맹이들만 블럭 잡고요. 첫 줄은 쓰시면 안 돼요. 알맹이만 블럭 잡으시고, 조건부 서식, 세규칙, 그리고 수식. 커머럴 시험 100번이 나오면 그 중에 99번은 다 수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수식을 외우시면 돼. 자, 수식 중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지금 조건이 두 개죠? 이거이면서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는. 자, 조건이 두 개일 때는 는, and라는 조건으로, 조건 1, 조건 2 이렇게 써줘야 돼. 분양가가 1000만원 미만이다 라는 단일 조건만 쓰면 쉬운데, 조건이 두 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건 뭡니까? 조건 1이면서 조건 2인 거고, 이건 조건 1이거나 조건 2인 거고, 이거는 뭐뭐이고 뭐뭐이면서 또는 뭐뭐이고 이런 거고, 이거는 뭐뭐이거나 또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문제는 뭐뭐이면서 그랬잖아. 그러니까 and를 써야 돼요. 예. 자, 먼저 제가 한번 써볼게요. and를 쓰고, 자, 블럭 잡고, 블럭을 잡고 나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규칙에 가서 수식을 선택하고, 이때 여기다가 는, and, 왜 키보드가 안 써지고 오류가 나지? 잠깐만요. 자, 여기다 제가 뭐라고 쓰냐면 는, and, 괄호 열고, 누가? 이 블럭의 첫 번째에 있는 구분 내용, 얘가 일반이고, 누가? 분양가가 1000만원보다 작다면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 뭐냐면은요, 이 달러가 뒤에는 사라져야 돼요. 이건 달러가 사라져야 돼.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조건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여기다 클릭해서 키보드로 지우면 되겠죠. 이렇게 지워도 되고요. F4번키를 딸깍딸깍 두 번 누르면 달러가 사라져요. 뒷부분이. 이건 우리가 해본 걸 테니까는. 그래서 이 조건을 여러분이 쓰시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서식 버튼 누르셔가지고 표준색, 글꼴에 가서 색깔을 표준색 파랑, 그 다음에 굵게 확인, 요렇게 이제 굵은 파란색으로 나오라는 거죠. 확인 눌러주면 일반이면서 1000만원 미만인 거에 대한 내용이 전체가 이렇게 파랗게 굵게 표시가 된다는 거죠. 조건을 쓸 줄 아셔야 돼요. 직접.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블럭을 잡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 규칙에 가서 수식에 가면 여기다가 는 and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클릭하고 F4번키 두 번 누르고 는 일반 다운표 닫고 컴마 분양가 클릭하고 반드시 이 블럭의 첫 번째 거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F4번키 두 번 누르고 트거나 갖다 1000만원 그리고 괄호 닫고 그리고 서식 버튼 눌러서 굵고 색깔은 파랑 표준의 파랑 확인 누르면 잠깐만 제가 조건을 잘못 걸었나봐요. 크거나 같다고 썼네. 주책을 떨었어요. 1000만원 미만인데 제가 1000만원 이상이라고 썼네. 1000만원 작다. 다시 확인.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조건을 잘못 걸었잖아요. 그럴 때는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 규칙에 가서 다시 거는 게 아니라 규칙관리 규칙관리에 가서 이 부분이죠. 여기 얘를 선택하고 편집을 누르거나 더블 클릭을 하면 다시 이렇게 수식이 보여요. 그럼 제가 크거나 같다라고 썼잖아요. 얘를 작다로 얘를 제가 이거를 작다라는 기호로 바꿔줘야죠. 1000만원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확인 눌러주시면 제대로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요. 이제 계산 작업으로 갔어요. 계산 작업. 자, 계산 작업이 나왔어요.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성별이 남이면서 영어가 90 이상 이라는 조건이 하나 걸려 있어요. 그 다음에 성별이 여이면서 수학이 90점 이상인 경우 그런 사람들의 총점의 평균을 구하래요. 뭘 구하라? 평균 구하래. 평균. 그러면 에버레이지 함수를 써야 되겠죠? 자, 밑에 있는 거 보세요. A 13번째부터 C의 15번째 안에다가 여기다 조건을 쓸 거지만 함수는 뭐를 쓰라 그랬냐면 D average, D sum, D count A, D count 중에서 골라 쓰래. 그러면 여기서 평균 구하는 건 D average 하나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럼 이제 당첨된 거야. 자, 이제 조건 써볼게요. 조건을 써볼게요. 자, 보세요. 성별이 남 이랬어. 그러니까 성별이 여기다가 성별이 남. 그 다음에 영어가 크거나 같다 90. 성별이 남자이면서 영어가 90점 이상. 이렇게 쓰면 뭐가 돼요? 성별이 남자이거나 영어가 90점 이상 이거나 이렇게 쓰면 안되고 그래야 이렇게 써야만 같은 줄에 써야 남자이면서 90점 이상 영어가. 또 다른 조건이 걸려 있어요. 성별이 여이면서 수학 점수는 90점 이상이에요. 지금 성별이 예를 들어 이렇게 써도 돼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렇게 되면 성별이 남자이면서 영어가 90점 이상이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가 되죠? 성별이 여자이면서 수학이 90점 이상인 거죠.
이렇게 써도 되고, 얘를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러면 요렇게 물어보면은 남자이면서 90점 이상 영어가, 요렇게 물어보면 여자이면서 수학이 90점 이상이죠. 근데 둘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조건을 물어보면은 남자이면서 90점 이상 이거나 여자이면서 90점, 수학 90점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을 미리 만들어 넣어야 돼. 그리고 옆에다가 이제 함수로 중얼중얼 쓸 것인지. 일단 저처럼 조건을 만들어 쓰세요. 이때는 여기 있는 글자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도 되고요. 여기 영어, 수학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도 이렇게 테두리선이 들어가죠. 여기 테두리선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글자를 복사했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냥 직접 키보드로 쓰셔도 되고. 자, 이제 이렇게 쓰셨으면 이제 여기다 함수를 써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썼냐면 는 d_average 이렇게 쓰라 그랬어요. 이렇게 괄호 열고 뭐 데이터베이스 블럭 잡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다른 방법으로 설명드릴게요. 책에는 처음부터 이걸 누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이거 누르면 정신없습니다. 이거 누르지 마세요. 는 d_average라고 쓰세요. d_average라고 쓰시라고. 이렇게. 왜? 함수는 d_average라는 거 알게 됐잖아. 근데 이게 통계 함수예요, 논리 함수예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무슨 함수예요? 이거를 처음부터 fx에 가서 찾으려고 그러면 내가 사용하는 함수가 무슨 함수 찾는 것도 시간이 걸리니까 찾지 마시고 그냥 문제에서 제공해 줬잖아, d_average라고. 그리고 나서 괄호까지 열고 나면 그때 fx 누르는 거예요. 그때 fx를 누르는 거야. 그럼 화면에 떠. 이렇게 메뉴가 떠. 그럼 데이터베이스가 어디냐 묻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성명서부터 총점 밑에까지 블록 잡아주면 되죠. 자, 필드는 뭐 하는 거예요? 총점의 평균 구하는 거죠. 총점에 총점을 클릭하면 되죠. 아니면 6이라고 써도 되죠. 6. 성명서부터 총점까지니까 총점은 6번째 항목이잖아요. 6이라고 써도 되고. 자, 크리테리아 조건이에요. 여기 함수에 떠 있어. 크리테리아는 조건이 있는 셀 범위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조건은 어디에요? 성별이 수학이라고 하는 이 동네, 여기 아래 동네가 조건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대충 272.5네 하고 떠. 근데 272.5가 답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확인 누르면 되지 뭐. 그 전과는 제가 는 d_average라고 직접 쓰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블럭 잡고 컴마 찍고 그 다음에 총점 찍고 조건 찍고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기 좀 버거우니까 는 d_average라고 먼저 쓰시고, 함수는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fx 눌러서 데이터베이스, 맞다, 데이터베이스 쓰는 거니까 여기지. 데이터베이스가 뭔지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지. 필드가 총점이고 조건이 여기고. 그런데 이거를, 이 순서를 다 외워서 하려니까 버겁다라는 거지. 순서를, 문법 구조를 다 외우려니까 버거운 거니까, 함수는 문제에서 제공해 주니까 내가 쓰면 되고 보고, 문법은 여기 설명서대로 그대로만 클릭 드래그 해주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답을 찾아나가면 되는 거죠. d_average나 d_sum이나 d_count나 문법이 동일해요. 얘는 좀 쉬운 함수입니다. 2번 문제 뭐예요? 2번 문제는 판매량 곱하기 판매가를 계산해 줘야 되는데, 이게 어렵더라 이거야. 이게 어렵더라 이거지. 자, 그럼 한번 해보죠. 뭐 무슨 함수 쓰라고 돼 있어요?
HLookup, VLookup, 추수, 인덱스 중에서 골라 쓰래죠. 자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이 판매가 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 있죠. 그러니까 버티컬 루컵, VLookup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총 판매액에다가 는 판매량 먼저 찍어. 판매량은 있으니까 먼저 찍고 곱하기 판매가를 계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VLOOKUP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VLOOKUP을 쓰는 거야. 이렇게 VLOOKUP 나왔네 여기. VL까지만 썼더니 VLOOKUP이 나왔어. 근데 VLOOKUP 안에 보세요. 괄호 안에 얼마나 많은 걸 써야 됩니까? 이거 외우기가 버겁다라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자? FX 눌러서 자 보세요. lookup value가 뭐라 그랬어요? 찾는 값. 여기서 뭐 찾아요? 컴퓨터. 냉장고인지 세탁기인지 이 글자를 찾는 거지. 이 글자 찾아갖고 어디다 써먹게? 오른쪽에는 이 표에서 찾아 먹어야 돼. 이 표에서. 그게 테이블 어레이야. 근데 우리가 아까 판매량을 곱하고 컴퓨터라는 글자를 찾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 내 왼쪽에 있는 애들이잖아. 내 것들이잖아. 근데 지금 저 오른쪽에 있는 판매가 표를 블럭을 잡고 나서 보니까 남의 동네잖아요. 그때는 항상 뭐라고요? F4번 키 눌러주십사 하는 거. 꼭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 넘버는 뭐냐면 컴퓨터가 첫 번째 있는 글자고 판매가가 두 번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제품명을 찾아오는 거예요? 판매가를 찾아오는 거예요? 판매가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2라고 써야지. 2. 판매가에 해당하는 값 2를 찾아야지. 그 다음에 여기 레인지 룩업은 뭐예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는 거예요?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는 거예요? 컴퓨터라고 하는 걸 정확히 찾아야 돼요. 컴퓨터 이거 찾으면 안 돼. 컴퓨터 찾아야 돼. 그 뭐 쓰라고 돼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잖아. false. false는 0이라고 써도 돼요. false라고 써도 되고 0이라고 써도 되고. 그러면 이제 확인 누르면 답이 되는데 제가 한번 직접 써볼게요. 는 판매량 곱하기 VLOOKUP. 그래서 찾는 값은 왼쪽에는 이 글자고 찾는 표는 오른쪽에는 이 표고, 그래서 F4번 키 눌러주고 컴마 제품명은 1번 판매가는 2번이니까 2번 누르고 컴마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는 건지 유사하게 일치하게 찾는 건지. 그러니까 정확히 일치하는 건 false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면 false라고 들어가지. 0이라고 들어가든 false라고 들어가든. 그리고 엔터 치면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직접 문법을 외워서 쓰는 사람은 저처럼 하는 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는 판매량 곱하기 VLOOKUP 여기 있네. 그렇죠? 그래 놓고 나서 직접 쓰려니까 이게 뭔 말인지 헷갈린다는 거죠. 그때 FX 누르고 여기서 말하는 lookup value는 찾고자 하는 값입니다. 그 요거야. 컴퓨터 이 글자야. 이 글자. 내 줄에 있는 내 왼쪽에 있는 컴퓨터. 그걸 어디서 찾아야 돼? 오른쪽에 있는 이 표에서 찾아야지. 그런데 이 표는 딱 고정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F4번 키 눌러야 되고. 자, 컬럼 인덱스 넘버는 찾고자 하는 값을 돌려줘야 되는데 제품명이란 동네는 첫 번째고 판매가가 두 번째 동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매가를 보내줘야 되니까 2라고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레인지 룩업은 논리적인 값을 쓰래.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는 컴퓨터나 세탁기나 냉장고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false라고 쓰래. 그럼 여기다가 FALSE 이렇게 false라고 쓰세요. 여기 false라고 쓰라고 써 있으니까.
화면에 나온 글자 쓰셔도 되지. false라고 써도 되고 0이라고 써도 되고. 그럼 확인 누르면 답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자동차 여기 하면 되지. 3번 문제는 뭔가요? 표 3에서 표 3이 1, 4분기 매출 결과인데 1월, 2월, 3월의 매출이 6,500원, 7,560원, 8,020원이란 이 데이터가 그 달, 자기 달의 평균 이상이라면 세 가지 다가 그러면 효자 도서 안 하면 공백이를 해요. 그러면 여기는 if, and, average 다 쓰래. 다 써야 돼요. 그럼 써보지 뭐. 자, 뭐부터 쓸까? 물어봐야지. if 그리고 fx 눌러보면 돼. 자, 질문을 하겠죠. 뭐 월의 값이 평균치 이상이냐 물어볼 거 아닙니까? 세 개 다. 그럼 뭐 하래요? 참이면 뭐 하래? 효자 도서. 따옴표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알아서 따옴표가 생겨. 그러니까 조건을 여기다 쓸 거란 말이야. 이 조건을 쓸 거란 말이야. 이 조건이 맞으면 효자 도서라고 나올 거고 아니면 뭐래? 따옴표 한 번, 두 번. 따옴표 두 번은 뭐예요? 빈칸이란 얘기죠. 빈칸이란 얘기. 그럼 여기다가 조건을 써야죠. 근데 무슨 함수를 써야 돼? AND 함수를 써야 되거든. 그럼 여기다 AND 함수를 집어넣어야죠. 함수를 추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추가하는 겁니다. 요 위에. 여기 랭크라고 보이세요? 여기 위에? 네, 그 자리에 가서 함수 추가를 눌러요. 그래서 여기서 AND라는 함수를 쓰라니까 AND를 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AND가 그 안으로 쏙 들어가. 그 위에 보시면 돼. 여기 보세요. 여기 AND가 들어갔어요. 여기 AND가 함수가 하나 생겼다고. 그럼 AND라는 함수 안에다가 조건을 물어보면 되죠.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내가 뭐보다 크거나 같니? 뭐보다 크거나 같대요? 여기에 있는 평균치보다. 그럼 함수를 더 써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average라는 함수를 더 써야 되니까 함수 추가 눌러서 average라는 함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는 average. 그리고 이 옆으로가 아니라 밑으로지. 그리고 F4번 키. 자, 지금 AND라는 함수 안에서 첫 번째 조건 집어넣은 거예요. 전체는 if 함수인데 AND 함수 안에다가 average 함수까지 넣은 거예요. 그럼 저 상단에 다시 AND로 가서 두 번째 조건을 물어봐야죠. 누가? 2월달 찍으면 돼? 2월달 찍었네. 여기 얘가 크거나 같니? 뭐보다? 에버리지보다. 에버리지로 써야 되니까 이거 그냥 클릭하면 되겠지. 위에 에버리지가 있으니까 클릭하고. 이번에는 뭐예요? 2월달 블록 잡고. 블록을 잡기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잡기 힘드시면 밑에서 위로 올려 잡으세요. 위에서 잡기 힘드시면 밑에서 위로 올려 잡아도 돼요. 그리고 F4번 키. 다시 엔드로 가서 엔드 안에 지금 하나 더 넣어야죠.
3월달도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전에 보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엔드로 딱 가니까 두 개만 나와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 거에다 클릭하면 하나 더 나와요. 그러면 거기다가 클릭하고 누가? 이번에는 3월달 얘가 그거 하나 갖다 또 에버레이지 3월달 블록 잡아서 F4번 키. 그리고 다시 요 위에 있는 수식 입력줄 있잖아요. 수식 입력줄에 엔드로 가보시면 세 가지가 들어있고 if를 클릭하시면은 end가 조건식에 딱 들어간 게 나올 거야. 함수가 3개 나왔어요. 엑셀에서는 최대 3개까지 질문해요. 근데 에버레이지만 벌써 3번 썼죠? if, and, 에버레이지인데 에버레이지가 3번 나왔잖아. 그러니까 에버레이지 똑같은 에버레이지니까 하나로 치고 if, and, 에버레이지 3가지 함수를 넣었는데 자 이렇게 확인 눌러주면 답이 나오고요. 자 이걸 한번 제가 공식을 한번 볼게요. 답이 이렇게 길어요. 이게 이만큼 쓰는 거예요. 이만큼. 그러니까 이게 기니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를 질문을 해보시면 제가 질문을 해드리면은 이거를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못 알아듣시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들으세요 지금. if 안에 if는 뭡니까? 조건에 따라서 참일 때 거짓일 때 and는 뭡니까? 그러면 조건을 여러 개를 동시에 나열할 때 쓰는 겁니다. 에버리지는 평균 구하는 겁니다. 왜 달러를 왜 찍었을까요? 1월달의 평균, 2월달의 평균, 3월달의 평균은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물어볼 거는 취미를 물어볼 수, 건강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거 다 아시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긴 거를 직접 쓰세요, 그러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이해가 되시면 무조건 외우셔야 돼. 이해가 안 되는데 무조건 외우려면 어렵지 뭐. 이해가 안 되는 걸 외우려면 어려운데 이해가 되고 나면은 이제는 머리에다가 어떤 수를 동원해서라도 꾸겨 넣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3개는 맞춰야 돼. 함수 3개. 이제 답이 나왔고요. 4번 문제. 8번째 자리가 1, 2거나 3이면 그랬어요. 남. 2거나 4이면 여. 추수함수하고 미들함수 쓰래요. 그러면 는 추수 쓸 거예요. 추수. 는 추수 괄호 열고 해놓고 나서 fx 누르시면은 자 보세요. 여기다가 성별 코드를 체크하겠지만 1이면 뭐래요? 1이면 남자야 남이야? 남. 2면 여. 3이면 남. 여자는 4는 여. 그렇죠? 그러니까 1, 2, 3, 4에 따라서 남녀라고 쓰면 돼. 그럼 이제 여기다가 주민등록 코드를 잘라야 되잖아요. 주민등록번호 코드를 잘라야 되니까 무슨 함수 써야 돼요? 미들 함수 써야죠. 여기다가 저 위에 있는 함수를 하나 더 추가할 겁니다. 보세요. MID 함수를 추가하러 이거를 제문이 뭐 텍스트니 이렇게 찾으셔도 돼요. 예. 자, MID가 있나 보자. 여기 있네, MID. 자, MID는 뭐 하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에서 몇 번째? 8번째에서 몇 글자? 한 글자. 주민등록번호에서 8번째에서 한 글자. 문제 써있네. 8번째 자리. 8번째에서 한 글자. 그래 놓고 들어가 보면 여기 함수가 들어간 게 보인다고. 여기 MID 함수를 찍으면 MID 함수의 문법 나오고, 추수 쓰면 추수에서 찾는 거 나오고.
그래서 1일 때는 남, 2일 때는 여, 3일 때는 남, 4일 때는 여, 이렇게. 이거를 제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썼어요. 는, 추수, 가로 열고 MID, 가로 열고 주민번호에서 8,1 이래서 1이면 남, 2면은 여, 3이면 남, 4면은 여. 이렇게 외워서 쓰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문법은 보여드렸지 이렇게 쓰는 겁니다 라고. 추수함수도 다 말씀을 드렸고 MID 함수도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해가 되고 나면 어떻더라? 아 이런 거구나 하고 그냥 외워버려야 돼. 그런데 우리 책은 왜 마법사를 썼느냐, 여기에는 마법사를 써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왜 했느냐, 무작정 외우라 그러면 못 외우니까 마법사를 불러서 쓰는데, 이 책에 있는 마법사를 부르는 방법들이 잘못된 거예요.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fx 눌러서 처음부터 내가 찾는 함수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논리 함수인가요? 무슨 함수야? 추수 함수가 무슨 함수야? 텍스 함수야? 텍스 함수 아니죠? 추수가. 그럼 그게 뭐야? 통계 함수인가? 책에는 이거 찾는 것부터 헷갈리게 해놨어. 그러니까는 얘를 저는 그냥 모두 해놨단 말이야. 모두 해놓고 여기다가 C 누르면 C로 시작하는 함수가 쫙 뜨거든. K 그러면 K로 시작하는 함수가 뜨고, U 누르면 U로 시작하는 함수가 뜨니까 우리 추수 함수니까 C, 여기 있네. 추수 이거 이거를 눌러 가지고 여기에다가 값을 쓰려면 또 함수를 하나 더 불러 가지고 거기에다가 주민등록번호에서 8번째에서 한 글자를 자르고 다시 추수로 돌아가서 이럴 때는 남이고, 이럴 땐 여이고, 남이고 여이고, 이거를 이렇게 쓰라고 마법사를 부르는 걸 책에다 설명해 놨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함수를 머릿속에다 딱 박아 넣어야 되는데 안 박혀. 왜? 마법사 부르면 되지. 그리고 안 해온단 말이야. 그리고 간단한 함수 같으면 마법사가 수월한데, 조금 전에 이런 거 보세요. 아까 문제 중에 뭐 여기에 보면 if, and, average 3번 나오니까는 이걸 마법사로 들어가면 어디에다 집어넣을 마법사인지, if에 관련된 건지, and에 들어갈 건지, average 들어갈 건지 다 일일이 넣어야 되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단편적으로 외우자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일단은 말씀은 드리는 겁니다. 5번 문제 볼게요. 성별이 여자이면서 승진 대상자가 몇 명이네요. 자, 그러면 무슨 함수를 써야 될까? 조건이 두 개죠? 조건이 여자라는 거하고 승진 대상자잖아요. 근데 count if는 조건이 하나일 때 세는 거야. count if s는 복수형이니까 이게 답이라. sum if는 조건에 맞는 합계 구하는 건데, 합계 구하는 게 아니라 인원수 세는 거잖아. 개수. 그러니까 count if s를 쓰면 되지. 자, 는 count if s, count if s 쓰고 fx 들어가면 나와 있네. 자, 첫 번째 범위가 어딥니까? 여자래, 여자. 그러니까 여기를 동네를 블록 잡고 여자 여라고 쓰고, 두 번째는 승진 대상 여부에 가서 승진이라고 써있는 걸 찾는 거야. 승진. 2명 나왔네? 여기 2명이라고 써있네. 그래놓고 뒤에 가서 어떻게 하래요? 뒤에 가서
앰퍼샌드 걸어서 몇 명 하고 쓰래. 앰퍼샌드 걸어서 몇 명이라고 쓰래. 요 뒤에다 몇 명 쓰는 건 그냥 키보드로 마우스로 클릭해 놓고 앰퍼샌드 하고 명자 쓰면 돼요. 그럼 결과가 요렇게 나올 거래. 몇 명 하고 나올 거래. 확인 누르면 되지. 이럴 때는 마법사가 편해요. 아까 VLOOKUP, HLOOKUP, 그 다음에 랭크 이런 거 할 때는 순서를 뭐를 써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마법사가 편해. 저도 안 쓰던 함수, 모르는 함수를 쓸 때는 말뜻을 못 알아들을 때 있잖아요. 그럼 마법사로 저도 불러요. 그걸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나머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작업 1번 문제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나와 있네요. 분석작업 1시트에서 통조림 가공생산 현황표에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래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은 이 원 데이터가 있는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하시면 돼요. 근데 제목줄하고 내용줄하고 어때요?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클릭만 하셔도 되고요.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누르면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블럭이 잡히고요. 만약에 여기 1번하고 2번이 2번 없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하시게 되면 블럭을 잡고 들어가시면 수월해요. 근데 지금은 위쪽하고 아래 동네가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아래 이 표 블럭을 잡으셔도 되고 그냥 클릭하고 들어가셔도 돼요. 예. 삽입 첫 번째 나와 있는 피벗 테이블. 그럼 피벗 테이블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블럭을 딱 잡아줍니다. 이때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어디로 갈 거냐면 다른 시트로 갈 게 아니라 이 자기 시트에 A 20번째에다가 작업하래요. 이렇게. 그 마우스로 A 20번째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쭉 써져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작업하는 거죠. 예. 이 필드 목록표를 가지고 작업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피벗 테이블을 망친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19번째부터 블럭, 이렇게 블럭 잡는 게 아니고요. 줄 19라는 줄서부터 쭉 블럭 잡아서 그냥 삭제해버리세요. 피벗 테이블 자체가 사라져요. 다시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그리고 기존 워크시트 A 20번째 클릭. 생겨요. 근데 아까하고 달리 지금 2라고 떴어요. 처음에 할 땐 1이고 제가 이것도 삭제하고 또 다시 만들면 3하고 뜰 거야.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그럼 이 필드 목록표를 가지고 가공 품명은 필터에다, 생산일은 행에다가, 가공팀은 열에다가, 그리고 오른쪽 값에다가는 목표 매출액 이렇게 계산하래요. 목표 매출액의 평균을 계산하라는데 합계가 나왔네. 그럼 얘를 클릭해 가지고 값필드 설정하셔도 되고, 여기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지금 여기 합계가 떠 있는데 합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바꿔주는 거죠. 평균으로요. 평균을 바꾸려면 여기 있네. 필드 설정 들어가서 평균으로 바뀌면 돼요. 그럼 얘가 평균으로 바뀌는 거죠. 여기에서 값필드 설정을 누르셔가지고 아까 합계한 거를 평균으로 바꾸셔도 되고, 여기서 하셔도 되고, 여기서 해도 되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거는
뭐 불량률의 합계도 나오고 목표물의 평균도 나오고 이렇게 하라 그랬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그럼 여기서는 얘를 클릭해도 돼요. 얘를 이렇게 클릭해도 되는데 지금은 목표 매출액의 평균만 나오니까 요거잖아요. 요거. 근데 얘는 더블 클릭하면 안 돼요. 그때는 여기 있는 값 필드 설정을 눌러서 합계를 평균을 바꾸시면 된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일단 평균이 계산되기는 했어요. 그 다음에 옵션에 가서 요약 및 필터에 가서 행의 총합계는 빼래. 행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말래. 빼주면 돼. 이쪽에 뭐가 안 나왔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날짜는 월 단위로 잡으래. 그럼 날짜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그룹 그랬더니 지금 자동으로 월에 선택되어 있네요. 확인 누르시면 월 단위로 나와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블럭 잡아서 삭제해버리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삽입 피벗 테이블에 가서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A 수번째 확인 누르면 만들어졌고요. 이때 이 값을 가공 품명은 끌어다가 필터에다 넣고 필터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생산일은 행에다가 가공팀은 열에다가 그리고 값에는 목표 매출액 걸 가져오라는데 이 목표 매출액이 뭐다 지금 여기 목표 매출액 여기 아까 피벗 탭 옵션에 들어가서 필드 설정을 평균으로 바꾸고 얘가 평균으로 나와. 아까는 얘가 합계였잖아요. 합계였는데 이게 평균으로 바뀐다고. 그 다음에 옵션에 가서 요약 및 필터에 가서 행의 합계는 빼래. 여기 빠졌고요. 그렇죠?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월 날짜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그룹에 가서 지금 월이라고 선택되어 있잖아요. 파랗게 이렇게. 그럼 그냥 확인 누르시면 월 단위로 쫙 나와요. 이게 답일 거예요. 자, 우리 필기시험엔 뭐라 그랬어요? 요거 목표 매출액 이 값이 크면 어떻게 될까요? 980개가 아니라 98,000개 그러면 금액이 왕창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 옵션에 가서 새로 고침 눌러야 평균이 바뀐다 그랬죠? 얘를 아무리 바꿔도 여기는 안 바뀌어요. 그럼 옵션에 가서 피벗 탭 옵션에 가서 새로 고침을 눌러야만이 그때 가서 바뀐다 그랬어요. 필기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예. 피벗 테이블의 원 데이터가 바뀌면 피벗 테이블은 자동으로 변경된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분석 작업 2번 들어갑니다. 분석 작업 2번. 부분한 문제네요. 지역별로 서울, 경기, 대전 지역별로 나이의 최대값, 기부금의 합계 두 가지를 계산하래. 먼저 지역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지역이란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데이터에 가서 내림차순 눌러주시면 돼요. 내림차순 눌러주시면 짠하니 가나다 순의 역순으로 충북부터 경기까지 내림차순 됐어요.
그리고 부분합 눌러서 당연히 처음에 있는 지역이 맞네요. 만약에 성별로 하시고 그러면 얘를 성별로 정렬 하시고 나서 그룹 항목을 바꿔야 돼요. 여기는 부분합은요 무조건 그룹 항목을 첫 번째 거로 인식시켜요. 당연히 우리는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지역을 정렬을 시켰으니까 얘를 안 건드려도 되지만, 자 이렇게 해놔서 어떻게 하래요? 나이 지분 빼고 나이의 최대값을 계산하고 확인. 그 다음 부분합에 가서 나이 빼고 기부금 선택하고 합계. 이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 요거 빼줘요. 자, 확인 누르면 되고. 근데 보세요. 여기 보기 싫게 나왔네. 글자 여기도 보기 싫게 나왔죠. A하고 B 경계선 더블 클릭해서 펼쳐주고 G도 경계선 더블 클릭해서 펼쳐주셔야 돼. 숫자가 다 보이게끔. 최대값이 먼저 나오던 합계가 먼저 나오던 그건 상관이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부분합을 망쳤어 하다가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안에다 놓고 이 안에다 놓고 이 동네에다 놓고 부분합에 가서 모두 제거. 그럼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럼 이래 놓고 다시 부분합에 가서 나이의 최대값, 그 다음에 기부금의 나이는 빼고 기부금의 합계, 새로운 값 대체 해제하고, 그렇죠? 확인 누르면 들어간다 이거지. 잘못했을 때는 실행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값을 지정해 놓고 나서 셀 서식을 고쳤어. 셀 서식을 고쳤더니 안 이쁘게 됐어. 원래 안 한 것 같아. 그땐 실행 취소하면 돼요. 그러나 이런 기능을 했을 때는 피벗 테이블을 망쳤어. 그럼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고 다시 하면 되고, 부분합을 망쳤어. 그럼 부분합에 가서 부분합을 제거하고 다시 하셔야 되고, 이렇게. 아니 이거 최대값과 함께 결과값 하나씩 그런 거안 하는 거예요? 예? 최대값 합계의 결과값은 각각 하나의 행에 표시하는 자, 보세요. 최대값 여기 나왔죠? 네. 합계 여기 나왔죠? 행이니까 각각 다른 줄에 나와야죠. 그러니까 합계하고 최대값하고 같이 나올 수는 없어요. 이거 하늘이 두 쪽 나도 같이 나올 수 없어요. 각각 하나의 행에 표시하시오가 당연히 그래야지. 근데 문제지 써 있으니까 이게 뭔 말이지? 아리송하단 말이야.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요약하고 최대값하고 순서가 바뀌거든요. 이제 궁금하시죠? 자, 보세요. 자, 부분합에 가서 제가 기부금의 합계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나이에 최대값을 계산했잖아요. 그럼 순서가 최대값이 먼저 올 수 있고 합계가 나중에 나왔잖아요. 네. 상관없다고.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문제에서 지시하는 순서대로 쭉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희 집 컴퓨터 엑셀은 이 순서대로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와. 저는 이렇게 나온다고. 먼저 한 게 밑에 깔리고 나중에 한 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부분합이. 근데 저는 먼저 한 게 위에 있고 나중에 한 게 밑으로 내려가요. 저희 집 엑셀이 뭘 옵션을 해놔서. 그래도 상관없다고. 부분합을 할 때 최대값을 먼저 계산하고 합계를 먼저 계산하고 이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했는데 니캉네캉 보니까 결과가 순서가 달라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굳이 책에 있는데 거꾸로 하지는 마세요. 6권 해석 내리면 거꾸로 하면 틀린 거로 처리해 버릴 수도 있어요. 예전에 심지어 이런 거 있었어요. 아래 한글 문서의 시험인데 신명조 또는 바탕으로 하셔 그랬어요. 그럼 신명조로 하는 겁니다. 바탕으로 하면 틀린 거예요.
신명조 또는 바탕이잖아요. 신명조로 하라는 얘기예요. 신명조가 없으면 바탕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유권 해석이에요. 웃기죠? 그렇죠? 그래서 싸웠다니까 수검자하고. 우리말이 그렇게 복잡한 겁니까? 왜 바탕으로 하는데 틀린 거로 처리합니까? 신명조 또는 바탕이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신명조가 없으면 바탕으로 하라는 거고, 신명조가 있는데 굳이 바탕으로 할 이유가 뭡니까? 문서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문서 만든 룰에 의해서. 근데 그냥 말로만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A 또는 B니까 B 해도 되잖아. 그것 때문에 신명조로 하거나 바탕으로 하거나 둘 중에 어떤 언어를 글꼴을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이제 문제가 바뀌었어. 그 이후로부터. 별걸 갖고 다 싸웁디다. 근데 싸울만 하지. 바탕으로 했는데 틀리게 해버리면 승질나지. 그 사람도 신기한 거야. 신명조가 있는데 뭐하러 바탕 했는지 몰라. 그런 거예요. 자, 매크로 문제 볼게요. 합계 매크로를 작성하래요. 매크로 이름이 합계예요. 그 밑에는 서식이라는 매크로예요. 매크로 이름이 서식이에요. 자, 먼저 예행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블럭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블럭을 잡고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 딱 누르면 짠 하고 합이 나오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여기다가 는 썸이라고 쓰고 블럭을 잡고 자동체로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블럭 잡아서 자동합계 눌러도 합계 나오지 않습니까? 이래도 되고. 뭐 합계, 어떻게 합계를 내라는 말은 없잖아. 합계만 내라 그랬잖아. 근데 내가 이거를 수작업으로 암산을 했더니 얼마 하고 쓰면 안 된다 이거지. 그거는. 자, 그러면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웃는 얼굴을 Alt키 눌러서 그려야죠. 뒤에 15부터 뭐야 아니지, H3부터 HIO까지 오, 일단 크게 만들었네. 이렇게 만들어. 밑에는 빗면도 그리셔도 돼요. 따로따로 하셔도 돼요. 한꺼번에 다 그려놓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예, 있는 김에 그리지 뭐. 여기 가서 빗면이 요건가? 오케이. 이번에 H7부터 I에 어디까지? 9까지인가?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또 서식이라고 쓰래. 여기 서식이라고 쓰래. 웃는 얼굴은 쓰는 게 없는데 밑에는 서식이라고 쓰래. 다 미리 해놓으셔도 돼요. 이제 웃는 얼굴에다 놓고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치자. 이때 합계라는 매크로를 할 거란 말이야. 합계라는 매크로. 자, 새로 기록을 해야 되겠죠? 기록을 해야 돼. 자, 매크로는 합계, 오케이, 확인. 그럼 이제 합계란에 가서 는 썸 가로 열고 블럭을 쫙 잡고 엔터 탁 치고 얘를 자동 채우기로 쭉 이대로 둘 거냐? 그럼 블럭이 잡혀 있으니까 보기 싫다 이거야. 클릭할 거냐? 이렇게 클릭을 해 놓을 거냐? 이건 나중 문제고. 그냥 자동합계 나왔으면 그대로 두시고 기록 중지해야죠. 근데 개발 도구가 있으면 기록 중지 누르면 되는데 개발 도구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화면 밑에 준비라고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기록 중지 누르면 되죠. 여기 매크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눌러서 매크로 누르면 되고, 이것도 매크로 돼요. 개발 도구라는 이 탭이 있으면 여기 와서 기록 중지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웃는 얼굴을 클릭하면
짠하니 합계가 나왔네. 잘 됐어요. 두 번째 매크로는 뭐냐면요, 이 첫 줄 여기 얘를 색깔은 홈탭에 가서 색깔은 빨간 거로 눌러주고, 그 다음에 채우는 거는 파랑으로 채우래요. 파랑으로 채우래요. 오케이. 클릭하지 말고 연습은 했어요. 중요한 거는 파랑이라는 걸 뜨고 확인을 하고 누르시면 돼요. 파랑처럼 보이네 하고 꽉 눌러버리면 안 되고, 틀리면 안 되니까는. 자, 그러면 이제 서식이란 도형에다가, 빗면 도형에다가 서식 썼고요.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고요. 기록 버튼 눌러서 확인 누를 거고요. 자, 첫 줄 블록 잡아서 글자 색은 빨강으로 할 거고요. 채우는 색깔은 파랑으로 할 거고요. 이렇게 둘 거냐, 그냥 아무데나 클릭할 거냐 이거죠. 그리고 뭐 해라? 기록 중지해라. 기록 중지. 개발 도구에는 기록 중지 눌러도 되고, 저 밑에 가서 기록 중지 눌러도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든 상관없으니까. 네. 이건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자, 보세요. 여기는 자동, 여기는 없음이었는데 서식 누르면 짠하니 색깔 됐네. 완성된 거죠. 자, 차트 문제 들어갑니다. 기존의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를 고치라고 되어 있네요. 수출 총액의 차트 종류는 이거 빨간 거 얘를 묶음 세로 막대형으로 하고 보조축으로 보내야 돼요. 잠깐만. 자, 수출 총액 선택하고요. 차트 종류를 뭐로 바꿔라? 묶음 세로 막대형으로 바꾸고요.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서식 또는 컨트롤 1번, 그리고 얘를 보조축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보조축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기본 세로축 컨트롤 1번, 왼쪽에 있는 주축값을 20만원으로 가는 거를 뭐로 바꾸라고? 이거를 40만원으로 바꾸래. 40만원으로. 그리고 보조축에 있는 이 값은,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은 뭐로 바꿔라? 1000만 단위로 가래. 1000만 단위. 1000 0000 이렇게 하래. 틀렸다. 100만원으로 갔나? 다시 자동에 가서 1000만이 아니구나. 너무 커서 못 봤네요. 10억이었네요. 네. 하나 둘. 조금 전에 제가 실수했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배려놨잖아요. 이렇게. 그때 자동은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그리고 여기 와서 다시 고정에 가서 고쳐주면 돼. 그리고 다른 데를 클릭하면 이렇게 탁 보이니까. 자, 그 다음 차트 제목이 없네요. 제목은 어디?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을 위에다 하나 놓겠다라고 쓰시면 되고, 가전제품 수출 현황이라고 쓰고. 자, 제가 수출 현황까지 썼어요. 커서가 껌뻑껌뻑거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데만 클릭했다가 제목을 클릭하면 제목이 선택이 돼요. 그 다음에 궁서체,
크기는 16. 기본은 굵어져요.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예요. 요거 3D TV 수출 총액란에 여기만 레이블이 들어가야죠. 잘 보세요. 제가 빨간색을 클릭했더니 네 가지 다 선택됐잖아요. 그럼 빨간 거 3D TV 한번 더 클릭한다 그랬죠. 그리고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추가했어요. 그 다음에 이 레이블을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하세요. 왜냐면 지금은 레이블을 클릭하는 순간 얘만 선택된 게 아니라 없는 애들까지 선택된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선택하면 그때는 3D TV에는 레이블만 선택된 겁니다. 그리고 컨트롤 1번 요거예요. 요거 잘 보셔야 되는데 뭐까지 보여주래요? 항목 이름도 보여주래. 근데 지금 3D TV가 위에 있고 밑에 33억 6천만원 나와있죠? 이게 시험에 간혹 보면은요, 보세요. 여기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쉼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쉼표가 없을 수 있어. 그럼 뭐야? 줄바꿈이야 그냥. 이게 세미콜론 들어갈 때도 있고요, 쉼표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점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줄바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원래 컴마라고 쉼표라는 건 뭐냐면 지금 숫자가 커서 그런 거예요. 숫자가 커서 그런 거지, 숫자가 작으면 3D TV 컴마 뭐 하고 나와요. 옆으로 나온다고. 지금은 숫자가 길어서 아래로 내린 것처럼 나오지만 3D TV 밑에 50 하고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돼? 그때 여기서 줄바꿈을 선택하면 위아래로 나눠지는 거야. 지금이야 그냥 쉼표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지만. 그 다음에 범례는, 범례가 어디 있노? 이 범례는 어디? 아래로 내려가면 되고. 그리고 테두리, 이 테두리 선은 너비가 얼마? 3 둥글게 됐죠? 너비가 3 둥글게, 여기 이렇게 두껍게 둥글게 된 거죠. 그럼 요건 답이 해결이 된 것 같아요.